존경하는 대한민국 비상계획관협회 회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한비회를 성원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0대 한비회 회장이면서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승필 인사드립니다. 17년부터 연 2회에 실시하고 있는 한비회 안보정세 포럼이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언 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프라인상의 한비회 정세 포럼이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온라인 비대면 유튜브 포럼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6분의 연사님들은 모두 현직의 비상계획관이자 한비회 회원으로서 국제정치 및 북한 분야에 대한 박사님들이십니다. 급변하는 국제 및 주변국과 북한의 정세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전망함으로써 각 기관과 업체의 비상계획관으로서 비상대비 업무와 재난대비 업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가스에 근무하는 한비회 감사 임석훈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국제정세 및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고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동을 포함하여 이 5개 지역에서의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소 축약된 느낌이 있는데 참고하시려면 저희 한비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년 국제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 개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국제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및 국제적인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방역 조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중지가 되니까 저개발국 그리고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 민족주의, 백신 국가주의가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 방역에서도 국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내부 차원에서는 국가 권력이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민주적 공간을 축소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권주의, 권위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양상이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보니 세계는 미국 진영, 중국 진영으로 구분되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미국 역시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기타 인종차별 등 국론 분열이 심해서 먼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환경에 만들어 놓은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상황 역시도 바이든 행정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CBS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공통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별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홀로 강압적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공동적인 힘을 구성한다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서부터 미국의 탈동조와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비하고 준비한 내수 기반 쌍순환 정책을 기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공장, 거대 소비 시장이라는 중국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수 중심의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투자를 동시에 유치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그간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중국의 경제, 정치 체제를 전혀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국가 시스템, 즉 가치 충돌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 진영화 차원에서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쿼드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다시 말해서 1대1로를 통해서 주변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유럽은 한편 미국과 더불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유럽 진출을 보장하는 등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최대 원유 구매력을 보유한 중국과 이란 핵합의, 팔레스타인 문제 그리고 각종 중동 분쟁에서 미국이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진영이 갈릴 걸로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한 자유주의라는 가치 연대를 통해서 국제 레짐 차원에서 룰세타로서 글로벌 지도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기반으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라는 가치 진영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입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더 깊은 관여와 일관된 동맹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단기적인 승부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도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균형자인 미국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한 미일과 중로의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냉전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적인 승전 전략은 오히려 중국이 굴기를 위한 시간을 획득하는 데 다소 유리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정세입니다. 올해 초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였고 그러므로 유일적인 지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위기 극복과 내부 통제를 강조하였는데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가 되고 공식적인 대중무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입은 수해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된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통치 자금까지 말라가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내부 통제, 핵무력과 경제발전 병진 정책의 확대 그리고 계획경제의 쇄신으로 극복하고자 하나 올해 역시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북미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비해서
중국 문제 그리고 이란 핵 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개최될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ICBM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는 잘 알고 있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기가 늦을 수는 있지만은 북미 대화가 올해 안에는 개최될 전망입니다. 북한 역시 현재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언제든 있을 북미 대화에 대비하고 있고, 이것은 제8차 당대회 결정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후반기까지 미국이 북미 대화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대화를 촉진하고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개연성도 충분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현재 교차점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 사업 총괄을 통해서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여 남북 대화의 창을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 금지 그리고 한미 연합 연습의 중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북한도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적은 양이나마 신청해 놓았고, 그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간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교류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등 어떠한 인도적 지원 소요를 활용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기여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 비상계획관 김준입니다. 미국 정세입니다. 트럼프 정부 4년으로 미국은 리더십의 실추와 내부 분열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라는 구호를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는 당장 코로나19의 종식과 경제 회복의 시급한 과제와 함께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고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바이든 시대 미국 외교안보 정책 등 주요 정책 분야에 있어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바이든 당선인의 일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복귀를 의미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가치의 재부상과 다자주의적 접근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유주의 가치의 재등장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인해 그간 방기되었던 자유주의 가치와 규범들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조정적인 다자주의 리더십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미중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국제 질서의 진영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할 것입니다. 즉, 미중 경쟁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집단적 힘을 통해서 구현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되 환경, 기후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도 추구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국내 정치 및 경제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정치는 정파적 갈등의 지속,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로 요약됩니다. 바이든은 작년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만큼 압승하지 못했습니다. 러스트벨트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 그리고 애리조나와 조지아서의 접전 끝에 승리가 없었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이 바이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사회 통합과 민주적 가치의 복원을 기치로 여러 국내 정치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겠지만 트럼피즘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할 것이며 트럼피즘, 즉 미국 우선주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정파적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소비시장의 위축과 실업률 악화로 단기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경기 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백신 보급의 지연이라든지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미중 갈등의 장기화 등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국내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기반한 글로벌 동맹 회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동맹 관계의 복원을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 관계의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등 글로벌 이슈를 컨트롤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여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영내의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중국 정축은 트럼프 시대 체제 경쟁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이든은 중국을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자로 간주하여 중국에 대하여 경쟁, 압박, 그리고 협력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전략적인 경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집권은 전통적인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복귀를 의미하는데 외교 라인업을 보더라도 많은 인사들이 멀게는 클린턴 행정부, 가깝게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백악관의 NSC는 원래 미국의 전 세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지만 관심을 끄는 점은 그 구성원들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좌관 제이크 설리반과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선임된 커트 캠벨 역시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무부 역시 블링컨 장관을 정점으로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 출신의 앤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를 거친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에도 로이드 오스틴이 최근 장관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 시행에 관여한 캐슬린 힉스 부장관 지명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라인의 특징은 정상의 결단에 기댄 톱다운 방식의 탈피해서 실무 협상 단계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접근법을 선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입니다. 먼저 대한국 정책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동맹 회복 및 강화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의 현안을 신속히 협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 SMA 문제는 한국 측이 제시하는 선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시기를 못 박지 않는 가운데 충분한 검증을 전제로 한 전환을 기본 입장으로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22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대북 정책을 견제한 가운데 탑다운 일괄 타결의 방식이 아닌 실무적 협상부터 밟아가는 단계적 협상, 그리고 대북 제재에 기반한 다자적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관계로 북한 문제 등 해법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산적한 미국의 내부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이후 북한 등 국제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미국 정세 발표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정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상기획관 김도현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 왜 중요한 나라냐면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의 여파가 한국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쳐다봐야 할 나라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위기를 오히려 중국의 체제를 더 선전할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의 독재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큰 나라의 그 강점은 위기를 항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때는 중국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기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그 코로나 피해 상황을 빗대어서 중국이 잘했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현재는 지금은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의 최초 발현이 아니라 전 세계 확산에 대한 책임을 중국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기회로 시진핑은 통상 주석의 2기 연임의 제한을 해제하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는 등소평의가 적대 지정이라 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 권력 투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자기 이후의 차례가 다시 상하이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유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경쟁에서 멀어진 다른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내부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양신일중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하게 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중요 프로젝트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입니다. 이건 원래 가장 많은 직업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돌리는 그런 고전적인 고전적인 수법인데 경제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경제를 돌리려고 하면은 거기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중국이나 미국 마찬가지 돈을 풀어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양신일중을 하기 위해서 더 무지막지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리면은 결국 나중에는 빚이 많으면 부도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돈 푼 것을 도로 걷어들여야 하는 디레버지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돈을 도로 회수한다는 겁니다. 빚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양신일중을 하자니 돈을 풀어야 되고 경제 체질을 좋게 하자니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이런 모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두 기둥은 그 수출과 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출이 그 코로나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보다 더 커진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내수를 돌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미약하지만 그 수출도 하면서 이 경제가 두 개의 큰 순환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주는 내수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중국 돈뿐만 아니라 특히 달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를 많이 외자를 유치하고 하려면은 이 서방에서는 계속 중국의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투명화하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여태까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개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우려하는 것이 서방의 그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고도의 그 금융 공격이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되면은 외부의 외자 투자라든지 외부와의 그 금융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이것이 장애물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미국과 중국과의 그 경쟁 중에 실질적으로 이념과 같은 옛날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쟁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대안적 질서,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 미국의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세계에 계속 과시하면서 미국의 제도나 미국의 간섭에 좀 불편해하거나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는 점점 더 중국의 제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점점 더 기울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신형 국제관계, 여기는 우리말로는 신형 국제관계로 이제 중국어로는 신싱따구 관시 해가지고 신형 대국관계라고 말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과거에 오바마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과 중국이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은 미국 네가 해라, 하와이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 중국이 할 수 있겠다라고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오바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만큼 중국은 이제 미국을 밀어 제끼고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영향하는 내 영향하에 두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야, 중국 너 내 동생 해라. 내 시키는 말 잘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중국이 절대로 미국 밑에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을지, 중국이 머리를 쳐드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을지, 그는 아직 두고 볼 일이지만 제가 보건대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포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양쪽이 서로 하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많이 있죠.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일대일로 연대국가 이런 제도를 이런 어떤 국제 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포위망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정책은 정책이고 그 현실화해서 물리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서로 만들어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버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점점 시끄러워져 가고 있는 모양인데 버마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태든 중국 국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중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에 미치는 파도도 점점 더 높아집니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편에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또 중국은 자기들에게 한국과의 관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당근을 주면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볼 때 중국은 바둑을 두는 나라고 미국은 체스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싸움은 바둑 싸움과 체스 싸움으로 보고 쳐다보시면 더욱더 흥미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